안녕하세요. 저는 허서진입니다. 저는 오늘 격변기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남중, 청경자, 장욱진, 박수근 화백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격변기의 정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각 인물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대한민국의 근대 미술들이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변기의 정세입니다. 제가 이 당시를 격변기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 후반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이때는 일제가 민족 말세 정책으로 조선인의 인식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바꿔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토속 문화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러면서 문화가 억압됐는데요. 이때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일파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런 와중에서도 간송 전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일제에서 흩어진 문화재를 모았습니다. 이 사진은 간송 전현필 미술관인데요. 전현필 선생님들이 모은 문화재들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광문회라는 곳에서 말물사전이라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표준법이 한 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의 소식을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화보호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바로 6.25 전쟁이 터지면서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혼란이 발생됐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들이 대다수가 되면서 자연스레 다시 문화보호에 대한 인식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배울 기회도 사라졌는데요. 이때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문화의 침체기였던 것입니다. 반면에는 이제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짐과 동시에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죠. 이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미군의 부유한 모습에 많은 관심을 두는데요. 이때는 정치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면 더 문화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각 화백 인물들의 생애인데요. 먼저 청경자입니다. 청경자는 1924년 출생으로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는 천성욱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학력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유학을 가서 도쿄 여자미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특징으로는 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림에 대한 소질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이후로 계속 화백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박수근입니다. 1914년 출생으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은 양구국립 보통학교까지를 졸업했는데요. 이제 박수근 화백은 주로 본인의 아내를 피사체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인들의 그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백남중입니다. 그는 1932년 출생으로 경기도 경성구 설인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는 백낙승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조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유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미넨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대한민국의 퍼포먼스 예술가라는 점인데요. 이 백남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퍼포먼스라는 것을 선보였고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욱진입니다. 장욱진은 1917년생으로 충청남도 영기군 동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기용이라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이기재입니다. 학력은 이제
이분도 유학을 가가지고 무사시는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특징으로는 경성 2부고,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을 때 일본인 교사에게 항의하다 퇴학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본인 교사에게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작품 세계 비교인데요. 먼저 청경자 화백의 그림입니다. 주로 이제 꽃과 여인이 많은 피사체로 사용되는데요. 이제 후기에는 뱀을 피사체로 사용한 그림까지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색채를 주 특징으로 하여서 인간의 꿈과 고독을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어두운 배경 속에서 여인이 중심을 자리를 잡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뱀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품생활 말에는 뱀을 많이 그리면서 이 그림 속의 여인들은 모두 자신을 투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그림들이 다 자신의 여러가지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림들을 보셔도 굉장히 강렬한 색채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환상주의 화가라고도 할 수 있네요. 다음은 박수근입니다. 그는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터치가 특징인데요. 이 그림들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질감이 굉장히 거칠하다는 것입니다. 표면은 거칠한데 이때 물감을 굉장히 여러 겹을 쌓으면서 이제 표면이 거칠해지는 그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겨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악한 생활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다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소녀가 눈에 보이는데요. 또 이 그림은 나무 아래에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아까 박수근 화백이 자신의 아내를 피사체로 많이 활용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모습이 그의 그림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벚꽃 사진인데요. 다른 박수근 화백의 대표작들과 다르게 이 그림은 색채가 조금 더 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소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 당시 근대미술 화가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장옥진입니다. 장옥진은 이제 보시다시피 집이나 나무, 산, 까치 등 일상의 흔한 것들을 소재로 삼았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네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 위를 이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둘 다 나무를 소재로 하고 그 위에 집이 있는 그림인데요.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배경이나 또는 다른 환경들을 다르게 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단순한 선과 독창적인 색채의 그림이 특징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들 그림 같다, 낙서 그림 같다라고 저평가를 받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세련된 표현과 조형적인 치밀함을 활용하면서 사물 속의 근본적인 모습을 찾으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 사물을 탐구함과 동시에 사물의 정신적인 본질을 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체 자체가 많이 단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은 앞선 세 화가들과 다르게 입체적인 작품을 주로 만들었는데요. 비디오 아트와 퍼포먼트 아트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작품을 보시면 첼로를 일종의 컴퓨터와 TV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첼로 줄을 튕기듯이 모니터를 건드리면 이 모니터에 파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청각적 자극관계, 시각적 자극도 함께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피아노인데요. TV를 피아노 형상으로 쌓은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도레미라는 음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도라는 음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도라는 음의 백남준이 지정한 영상이 함께 나옵니다. 레라는 것을 눌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청각적인 자극과 시각적인 자극을 함께 주는 것을 추구로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있는 작품은 백남준의 작품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 TV를 원형으로 쌓아서 일종의 탑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각각 다른 영상들이 TV마다 비춰짐으로 통해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는 이제 텔레비전의 화면을 조각이나 설치 작품을 활용하는 등 비디오 기술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가 일제강점기 후반 그리고 6.25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근대미술인데요. 청경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근대미술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한국 채색화풍의 후대에 영향을 끼친 당대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화의 거장, 공인한 세계적인 천재 여류화가라는 타이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갖 시련과 편견에도 타협하지 않고 독보적인 채색화를 남긴 찬란한 전설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때 청경자의 실현으로 미인도 위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경자가 이제 조금 연세가 들고 화단에서 은퇴하려고 할 때 청경자의 미인도라는 작품이 한번 경매에 올라왔는데요. 근데 청경자는 이 작품을 자신이 그린 적이 없다 라고 했지만 감정사들이 이 작품 청경자의 작품을 맞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경자는 나중에는 자신의 작품을 분간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이 미인도 그림은 위작이 맞았고 청경자는 나중에 딸의 의뢰로 인해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천하백의 현대적인 정신이 미술계와 후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는데요. 청경자의 그림이 처음 이제 화단에 나왔을 때는 여인을 소재로 하고 또는 약간 뱀이나 꽃을 소재로 함으로써 조금 선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현대적인 정신이라고 불리면서 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하백은 독자적인 채색화 분야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독자적인 화풍과 양식으로 인해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채색화의 거장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욱진입니다. 그는 한국적 모더니즘의 기운을 연 화가로도 불리는데요. 또 그의 그림 세계는 단순하면서 크고도 치열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재주를 넘어 그림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화가라는 타이틀로도 불리는데요. 또 이제 장욱전 사망 후에 생긴 장욱전 회고전이라는 것은 한국 서예가 2세대의 작품 세대를 정리하는 마지막 전시이다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쌓은 업적을 딛고 비로소 다음 세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문을 여는 전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박수근인데요. 사용과 예술의 긴밀함을 독특한 조형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근대미술 거장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현대미술 100년에 있어서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선과 구도, 화백기의 화강과 같은 거친 표면과 질감으로 우리의 토속적인 마음과 정서를 담아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남준인데요. 그는 전자미디어에 의한 인터랙티브 예술 경영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다음은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는 전 세계 모든 미디어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누구보다 먼저 그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라고도 생각되는데요. 백남준은 전기공학자이며 발명가이며 기술자로서 TV를 사용한 최초 예술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남준 작가 역시 TV의 확장성과 극단적인 면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TV로 인한 비디오 아트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도록 큰 일조를 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미술인데요. 근대미술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현대미술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예술품 자체가 세금을 잘 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나 주식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화발 그림이 있다면 세금 내지 않고 그 그림을 미리 사놓았다가 나중에 그림값이 더 올라가면 되파는 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사념을 하게 하는 그림을 각광받았습니다. 뭐 그림을 보고서 오랜 상념에 젖도록 하는 그림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림의 질감이나 재료, 퍼포먼스 등 그림의 기법을 얼마나 더 독특하냐에 따라서 각광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전과 다르게 신인 화가 발굴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특징에서는 이제 재테크 경험으로 활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신인의 발굴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화가라는 직업의 범위가 나중에는 이제 IT 계열 쪽에 흡수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미술은 중세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이 이어지는 매개체인데요. 특히 근대미술이 대단한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자연히 예술에 대한 관심도 계속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근대미술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렬한 색채와 과감한 소재로 눈에게 조금 색다른 자극을 줄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장욱진의 작품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체의 본질이 연하게 아주 희미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근의 그림은 투박하지만 한국 민족의 정서를 그럼으로써 잘 담아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밴덤즈는 TV를 활용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사실 현재는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그것의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미술품은 가격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품 하나하나다 그것의 스토리와 과정 등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가히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품의 가치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 작품의 생애, 작품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